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 농민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감내하는 삶이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소외되기 일쑤에 가사와 고된 농사일을 병행하느라고 온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봉건적 문화와 관습이 뿌리 있게 남아있는 농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갈수록 여성 농업인의 비중이 늘고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랜 세월 여성 농업인과 함께 해온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김인년 회장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여성 농업인 단체인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김인년 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농업 관련된 말씀을 쭉 들어볼 텐데요. 네. 자, 농업과는 언제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제가 자랄 때는 농업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요. 예.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농촌에 아마 정착하게 된 계기가 농업을 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 생활을 하셨고 네. 농업하고는 관련이 없다가 네. 현재 남편을 만나면서부터 농업을 이제 접하게 되셨는데 그럼 남편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는요. 예. 사실은 농민신문이 중매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예. 네.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이 농업 쪽에서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영농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체 활동도 하고 81년도 영농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예. 또 기술센터의 지도하에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었고 그리고 또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수기를 썼더라고요. 아하. 그 수기를 농민신문에 기재가 되었고 그 수기를 저희 친정 아버님과 제가 보게 된 계기가 아하. 남편을 이어준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 특이한데요, 보니까. 네. 그럼 그 전까지는 남편을 전혀 모르다가 신문에 수기를 보고 알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아하. 자, 그런데 그럼 수기를 보고서 어떻게 연락은 누가 한 거예요? 제가 먼저 격려의 편지를 썼었죠. 네, 그게 인연이 돼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됐습니다. 아하. 자, 그래서 그 기사를 읽고 이제 감동을 했으니까 물론 편지를 보내셨을 텐데 그래서 거기서 답장이 뭐라고 왔습니까? 남편의 말에 의하면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 농협 이사로 계셨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농민신문을 다른 이 농업인에 비해서 빨리 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농민신문을 보고 저보다는 친정 아버님의 격려였죠. 격려를 대신해서 제가 이분한테 편지를 썼는 그 편지가 남편 집에 배달로 된 농민신문과 함께 도착을 했대요. 아하. 그리고 그 뒤에도 많은 격려의 편지가 왔긴 했지만 함께 도착한 게 아마 그분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예. 일이었던가 보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농촌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농사일이 뭔지도 모르고 갔으니 고생 좀 많이 하셨겠어요, 처음에는. 네, 사실은 저희가 저는 굉장히 깊은 종갓댁에서 자랐어요. 네. 종갓댁에서 살아다 보니까 친정 아버님께서 저희 이제 그 자녀들은 도시로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아하. 그래서 도시 생활을 거의 이제 했는데 주말에 되면 이제 집에 오면 그 농촌 풍경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생활하는 게. 예. 그 당시에는 집안에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예. 또 오면 이 농촌에서 그려지는 풍경이 마냥 그냥 즐거운 예. 농촌 생활로만 보였고 그냥 환상적인 건 예. 이 환상적인 자연에 반해서 나도 농촌으로 시집 갔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또 환각이었죠. 뭐 예. 그런 그걸 꿈꿔 오다가 남편을 만나서 내가 꿈꾸던 전원 생활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실 시집을 왔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니까 그런 생활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아이 육아
담당을 하다가 제가 이제 농업을 알게 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은요. 사실 이 농촌 지역이라는 게 문화 혜택이 전혀 안 되는 곳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대의 젊은 나이인데 나름대로의 문화 혜택도 즐기고 싶고 그리고 또 병원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농촌에서는 상상도 못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네, 전혀 그렇겠죠. 없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그런 불만이 쌓여져 가니까 예. 마냥 이게 즐겁기만 했을 일들이 힘들고 불편하고 자꾸 불만 쌓여가는 그런 날이 계속 되기도 했었죠. 문화나 의료, 교육 기반이 약했을 때니까. 네, 네. 자, 그러면 그 당시 결혼해서 남편분하고 분가해서 살지 않고 저 시부모님 같이 사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네, 시할머님이 계셨고 예. 또 양 부모님이 계셨고 예.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는 시동생, 시누이 이렇게 대가족이 살았어요. 농촌에서는 뭐 아무래도 그렇게 살기 그 당시는. 네. 예. 자, 그 생활도 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대가족이라는 것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안 되는 부분이 힘들었고 예. 그리고 또 이게 지역이 전혀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합쳐진 가정이다 보니까 이게 문화적인 충동이 굉장히 아하. 심했고 예. 나름대로의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은 해서도 이 소통 문제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힘들긴 해도 또 그 속에서의 또 나름대로 행복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님하고는 소통이 잘 됐습니까, 처음에? 저는 그게 참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시어머님과의 소통은 굉장히 좋았고 또 시어머님께서 농촌 지역으로 시집 온 며느리를 굉장히 아껴주셨고요. 아하. 그리고 또 농촌을 이해하고 남편보다도 예. 이 농사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을 많이 주셨어요. 아하. 그래서 농업에 적응하기까지는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 저희 시어머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농업에 적응하기까지 이게 또 중요한 건데 말이죠. 네. 처음에 농사일 해보니까 쉽지 않죠. 몰랐죠. 예. 그냥 제가 꿈꿔왔던 건 전혀 다른 생활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제가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저는 즐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현실이 부딪히더라고요. 예. 제가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처음에 이제 제가 겨울에 시집을 와서 봄이 됐어요. 예. 봄이 되니까 씨앗을 뿌리고 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작물들이 크가잖아요. 네. 근데 농촌 지역에서는 야채라든가 곡식 같은 거를 심어서 먹는 거에만 충당하지 않고 그거를 판매를 해서 이게 수입을 올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생활을 이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열무라든가 배추 같은 걸 심어서 잘 키워서 소비자들한테 내다 팔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를 몰랐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열무 솟을 때가 생각이 나요. 네. 열무 솟을 때 제가 밭에 가서 보니까 크고 좋은 것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해서 수입 창출을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네, 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에 작고 크지 못한 거를 빨리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좋은 것만 먼저 뽑아서 김치를 담궜어요. 아하.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굉장히 한숨을 내시면서 언제 농촌 안 하게 되겠냐고. 아. 이게 농촌이라는 것은 이런 곳이고 또 이렇게 해야지만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 말씀하시면서 열무 솟구시는 방법 그리고 또 이 큰 것을 키워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농촌의 안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주신 가르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열무도 이렇게 좀 잘 자라고 모양 좋은 거는 잘 키워서 그 시장에 내놓아야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네. 예, 그리고 조금 약간 좀 덜 된 것들은 또 먼저 먹을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먼저 좀 못한 부분부터 섞어 먹고 상품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부분을 모르고 좋은 것부터 먼저 뽑아 먹어야지만 좀 시어머님이 저 며느리 보면은 그때는 한심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은데 네. 말이죠. 자, 그런데 야, 나도 이제 농업을 이해하게 됐다. 농촌 사람 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언제쯤 들었습니까? 제가 아이가 조금 이제 크가면서
저에게도 필요한 돈이 생기고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 제가 사실 결혼하고 1년이 조금 지나서는 저희 이제 시할머님은 저 세상으로 가셨고요. 아하. 그리고 남편과 또 그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합심을 해서 영농 일을 하고 저는 가사 노동을 처음에 예. 주였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사람을 사서 일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확해야 되고 사실은 농촌 지역이라는 곳은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일을 하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되면 일손을 놓고 가버리니까 시간들이 너무 많이 아깝고 그리고 또 제가 참을 준비하고 또 점심을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같이 일을 하면 더 많은 시간에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을 사서 하지 않으면 참 준비라든가 점심 준비를 간소하게 할 수도 있고 예. 그 시간에 제가 영농 일을 도우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수입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겠구나.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하게 됐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 밭에서 나는 밭작물을 하나라도 판매를 하면 우리 크가는 아이들인데도 예. 학용품이라든가 뭐 이런 소소한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예.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농촌의 안악이 되어 가는구나. 이제 정착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모내기 할 때라든가 또 우리는 지역이 강원도다 보니까 감자 재배를 참 많이 했어요. 감자, 예. 옥수수 재배를 많이 하는 그 작물들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감자꽃 이쁘죠. 네, 이쁘고 이 소중함을 느낄 때 이제 정말 내가 농촌 안악이구나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잘 자라는 거 봐도 기분이 좋고 또 네. 수확할 때 기분이 좋고. 네. 자,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우리 초대석에 성공한 농업인들을 많이 모셨어요. 근데 그분들 말씀이 아내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다 하시는데 그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한국 농업에서. 사실 우리 여성 농업인들은 물론 그 남성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농촌에 가보면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예. 네.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뭐 생활 경제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재산 정식에 예. 관한 뭐 결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남편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은 같이 하고 경우에 네. 따라서는 더 하는데 불구하고. 그럼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이제 여성 농업인의 권익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여성 농업원들을 위해서 가족경영협약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거든요. 아하. 사실은 이게 가족경영협약이라는 것은 여성이 남성과 같이 영농의 주도적인 역할도 하고 예. 그리고 또 가사노동이라는 역할도 또 이중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여성 지위 향상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여성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가족과 함께 경영함으로써 같이 소통하고 예. 또 같이 경영하고 같이 계획하고 또 목표도 설정하는 이런 거를 서로 문서로 남기면서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보고 문화적으로도 향상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말이죠. 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는요. 여성들이 영농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도 예. 농업 경제 또 발전에 촉진제도 되고 있고요. 우리 여성이 농촌 생활에 직접 참여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 발전에 또 기여하고 예. 우리 농촌 생활의 또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생활 개선도 하고 합리적인 가정도 잘 만들고 무엇보다도 지역 생활 보전 예. 이런 데도 선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또 농촌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도적인 예. 그리고 역할을 하고 있고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 단체입니다. 여성 농업인 단체 역사가 오래됐죠 지금? 네, 2년 전에 우리가 60주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럼 올해가 62주년. 네, 그럼 거기는 참여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남편을 만나서 시댁에 처음 인사를
왔어요. 예. 인사를 하러 올 때 시댁보다는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먼저 인사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남편분이? 네. 그래서 남편이 후계자가 되었고 후계자 가족 모임이 기술센터에서 먼저 소집을 해서 농촌 문화 그리고 그 지역 향토 음식 예, 발굴 예.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있었어요. 예. 그게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생활 개선에 입문하게 되었고 예. 그래서 거의 40년 가까이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하시다가 이제 회장이 되신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된 거죠? 제가 이제 지역에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면단위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또 면단위 일을 또 열심히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시 군을 거치고 또 도연합회를 거쳐서 또 2017년도에는 중앙연합회에서 단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이제 그 조직 전체를 이끌어 보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보람도 또 애로도 있을 텐데 그 소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남편을 만나서 그 농촌 생활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처음 알게 해준 게 농업기술센터였었거든요. 농사를 짓는 남편을 만나서 농업을 알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은 농촌기술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네. 우리 단체의 그 마크가 우주를 그리는 원이 있고요. 예, 원이 있고. 네, 그 속에 푸른 들판이 있습니다. 네. 그 푸른 들판에서 이 농촌의 발전과 그 농촌 그 가정의 화목과 그리고 또 농촌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네. 건강한 여성이 횃불을 들고 희망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거기에 뜻이 그러니까 다 함축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 뜻처럼 우리 회원들과 함께 도연합회를 이어서 중앙연합회에 오면서까지 사실 그동안에 많은 힘들이 많았거든요. 예. 농산물 수입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또 얼마 전에 있던 우리 농산물을 또 수입 허용할 수밖에 없는 개도국 폭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끔 회원들과 함께 목을 높였던 일들 예. 그리고 또 우리 회원들과 함께 농촌의 발전상을 위해서 함께 연구하고 고민했던 일들 회원들의 지 향상, 예. 농촌 여성들의 지 향상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고민했던 그런 것들이 제가 오늘에 오기까지 많은 활동이 우리 회원들과 함께 있었던 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교육들이 정말 농촌 여성들의 지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던 보람이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제가 이제 면단위를 거쳐서 중앙연합회까지 오기까지 임원 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들과 회원들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 발전을 상생시키기 위해서 회원 역량 강화 교육을 또 하고 있고요. 우리 또 결혼 이민자 가족 있죠. 예. 네, 결혼 이민자 가족이 농촌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농촌에 정착하기 위함이라든가 우리 그 전통 음식을 이해하고 전통 음식과 친해지기 위한 또 결혼 이민자 멘토링 교육도 있고요. 아하, 그 중요하죠, 그게. 예. 네, 사실은 우리 단체가 생산자 단체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교육. 예. 소비자가 농촌 지역에 와서 삶의 체험도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안전한 먹거리 생산하는 거를 믿을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관광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네. 만들 수 있는 도는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리 회원들 중에서 수면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혹시 선생님께서 꾼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꾼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네, 뭐 달인. 기술을 갖고 있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회원들에게도 나름대로 저장식품이라든가 또 전통 요리 개발이라든가 예. 아니면 지역 상품을 이용해서 또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 뭐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숨어 있는 실력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한 케이터링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우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우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족 가족 경영 경영 협약 협약. 교육이 있거든요. 예, 이 교육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농업인 가족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회원분들은 전부 여성분들이죠. 네. 남자는 회원 안 됩니까? 이게 여성 농업인 단체이다 보니까 예. 농업을 사랑하고 농업을 하는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예. 근데 각 지역에서 보면요, 뭐 지역의 뭐 군수님이라든가 시장님 그리고 도지사님 같은 분이 명예회원으로 많이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명예회원으로. 예, 네. 예.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여성들끼리 하시더라도 남자들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명예회원, 특별회원에서 좀 이렇게 모셔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공유하고 또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아까부터 가장 궁금한 게 가족 경영 협약.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가족 경영 협약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 여성 농업인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체적인 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결정권이 거의 없어요. 예. 의사 결정권이 없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재산 정식을 할 때 꼭 남편 이름으로 하고 예. 그리고 또 노동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또 사실 여성들은 영농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긴 하지만 또 가정적에서 또 굉장히 큰 역할을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발언권이나 이제 무슨 네. 권리나 재산 문제 이런 거가 남녀 평등이 아직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방안하기 위해서 예. 단체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여성 권익 네.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가정에서 뭐 그냥 편안하게 가정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고는 있지만 네. 문서로 작성을 해서 서로 가족과 소통하고 이 경영에 대해서 계획도 하고 또 목표도 세우고 또 결정권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는 문서로 작성해서. 네네. 자, 그러면 그 문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뭐가 써 있습니까? 이제 뭐 노동 시간이라든가 예. 또 서로 이제 영농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논해야 될 부분 예. 그리고 또 사실 그 수입이 창출되면 서로의 이익 분배도 할 수 공정하게 있는 나눌 수 있는 네, 뭐 공유하든 나누든 했든. 네 예. 그런 부분도 계약서에 또 삽입하고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남편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도 거의 많이 하고 있지만 예. 요즘은 청년농이 요즘 대세잖아요. 그래서 가족 성계농이 많이 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족 간에 아하. 또 부부 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가족 간에도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가족 간의 갈등도 해소시킬 수 예. 있고 사실은 이게 부부 간에 농사를 지을 때는 몰랐지만 자녀들과 가족 농을 할 때는 나름대로 취업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취업의 조건도 맞춰주고 예. 네, 이제 이익에 대해서 예. 또 나름대로 분배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도 정당한 권리를 주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문서에 작성하고 이래서 정확하게 이게 서약서가 뭐 완전하게 꾸며져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 가정에 맞게끔 그렇게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그럼 이게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협약식 같은 거를? 그래서 가족 경영 협약 교육을 우리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은 게 가족 경영 협약 교육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교육을 받다 보면 서로 몰랐던 부분도 이해하게 되고 또 가족 경영에 대해서도 상의하는 부분이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는 경위도 되고 예. 그리고 또 이 가족 경영 협약 교육을 받음으로써 가족 간의 우애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가족 경영 협약 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부가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계기가 많았었는데 예. 지금은 가족이 함께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그리고
며느리까지 와서 함께 묵으면서 우리가 1박 2일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묵으면서 그동안의 가족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농가가 가족경영협약에 참여를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부모가 그 자녀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농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다시 안심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또 자녀 또한 부모가 맹목적으로 지시형으로만 간섭을 많이 받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관심 분야에 더 많은 또 관심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자녀가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성계 받을 때의 위험성이라든가 또 불안감을 더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영농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그 해의 영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리고 그 수입 창출에 대해서 서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부부 간의 교육 협약보다는 자녀와 그리고 또 부모와 가족 경영 협약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경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더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도 하고 그다음번에 신뢰감이 높아지고 자 그리고 이제 목표를 또 공동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니까 또 일하는 의미도 더 생길 수가 있고 경영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젊은 층에서 굉장히 호응이 많은 이유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무슨 생각하실까? 이렇게 그냥 혼자만 자꾸 궁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속셈도 공유하고. 네. 예. 아주 그런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가족 경영 협약이라는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성분들은 뭐 당연히 뭐 찬성을 많이 했을 텐데 그 남성분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 설득하는 과정이 남편분들한테 이 가족 경영 협약이라는 이 자체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나라는 남성 우선주의가 이게 있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 경영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재산 정식에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협약이 있어야 되냐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일단 설득을 하고 교육 장소에는 사실 이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부인한테 남편이 끌려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교육을 왔었지만 자, 막상 그런 교육은 부부가 함께 들을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함께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막상 교육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부인보다도 남편이 더 좋아해요. 아하.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주위 분들한테 이 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홍보를 그분들이 더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저도 사실은 2017년도에 남편과 가족경영협약 교육을 받았거든요. 받았고 나서 저희 남편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 첫째, 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네, 가부장적인 게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 영농에 대해서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계획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수입이 창출되면 그 와이프의 공, 아내의 공을 인정을 해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여성 노업인들의 그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이 됐고 또 권익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 그리고 또 영농에 있어서 힘들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재미와 흥미를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처음에는 부인들이 설득을 했지만 이 교육을 받고 나면 남편들이 주위 분들한테 많이 설득하고 홍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제 좋은 그 반응이 나온 경우를 말씀하신 건데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에 가서 교육을 받더니 와가지고 아내가 너무 자기 권익만 주장한다 이렇게 또 반발하는 남편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여기 이 교육에는 남편보다 아내의 권리를 주장한다기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부인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인정을 함으로써 또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먼저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 예. 그래서 경영에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얼마나 큰 농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남편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공동 경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네. 부부가 공동 경영을 하고 가족이 공동으로 하는데 같이 힘도 합치고 그다음에 그 창출된 부에 대한 것도 공정하게 같이 인정을 해주는 네. 뭐 그런 개념이죠. 시시비비를 가린다기보다는 그렇죠. 예, 예. 굳이 수입에 대한 누가 많이 차지하는 이런 거를 떠나서 예, 예. 가족 경영을 함께 한다는 자부심인 거죠. 자, 이게 저도 집에 가서 이 협약식 한번 해야겠는데 저는 밖에 나와서 활동하고 강의하고 뭐 하면은 온라인 기재로 다 가서 제 아내 통장으로 다 들어가요. 네. 가끔 제가 이거 좀 봐야지 안 되겠다. 공동으로 왜 내 돈이 글로 다 들어가지? 그 가족 근데 이제 뭐 아내가 저 본인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쓰니까 다 인정을 하지만 요 경영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네. 자, 실제 협약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양식이나 틀이 있는지 요걸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정확한 틀에 의해서 굳이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이 이제 경영 이 목표를 세우고 또 이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또 노동 시간도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어두워질 때까지 그 영동에 종사를 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일과로 만들어서 노동 시간도 각자 서로 맞게끔 만들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 문서를 만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입 창출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여도도 예, 또 문서에 넣고 이런 부분을 문서로 만들어서 서로가 공유하면서 그 문서에 맞게끔 영농을 하는 협약이죠. 예, 그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그러면 내용이 궁금한데 말이죠. 네. 예. 사실 이제 저희도 이런 가족 협약서를 만들어서요. 여기 같이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의논했던 부분들을 잊어버렸거나 생각이 옅어질 때 이런 협약서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때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했었지 하고 예, 다시 목적, 경영계획의 수립, 역할 분담, 이익 분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체험 농장 수익은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고 딸기 농장 수익은 남편 통장에 들어가고 이제 서로 이제 합의해서 하는 거죠. 집집마다 다르니까. 네. 서로의 일에 큰 불만은 없었지만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한 과정이죠. 예, 그럼 목적도 가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어떤 집은 보니까 노후 대책을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공동으로 좀 노력하자. 저희도 이번 가족 경영 협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세웠습니다. 이거 보니까 뭔지 확실히 알겠어요. 네. 예, 이거 괜찮은데요, 보니까. 많이 서로 좀, 부부가 작성을 네. 해서 주고받고 같이 기념 사진을 찍으면서 인증샷을 해서 남기고 이렇게 합니다. 예. 자, 반응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또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네.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저는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요거 하나를 잘 봐도 정말 중요한 활동을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가족 경영 협약. 이게 저는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네. 이 맨 처음 시작은 언제 된 겁니까? 처음 시도된 건 2002년도에 시작이 되었고요. 예. 일본에서의 모델이 있었고. 네, 있었고 그리고 2005년도에 후계 영농 가족을 대상으로 30여 정도의 농가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산 부족이라든가 강사 또 부족으로 약간 부진했다가. 부진이라기보다는 예. 실효성을 좀 찾지 못했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농림부의 주관으로 다시 이제 우리 생활개선 회원을 대상으로 이 가족 경영 협약 교육이 시작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저 또 농림부에서 2차 농촌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 육성 방안에 이 가족 경영 협약 교육이 그 속에 다시 들어가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 가족 경영 협약 교육이 이어져 오고는 있었지만 예산 부족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간신히 이제 맥을 이제 이어오고 있다가 2015년도에 우리 그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에서 그 농촌진흥청의 위탁을 받아서 세 개 근역으로 나누어서 세 차례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을 예. 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그 가족 경영 협약 교육에 있어서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해서 더 많은 전문가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런 교육이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는 아직까지 이 코로나19 때문에 실행은 못하고 있지만 지난 19년도까지는 거의 400여 농가가 가족 협약 교육을 받아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농촌 지역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점점 좀 확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제 가화만사성이다. 뭐 가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복한 가정을 위한 캠페인도 하신다고요? 네. 한국생활개선 중앙연합회와 그리고 또 농촌여성신문 그리고 또 한국효문화청소년단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같이 주관을 해서 가족사랑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중에 효문화 살리기 운동도 함께 해서 가족 간 그리고 또 친지간, 선후배 간, 동기 간 이런 사이에 서로 손편지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동안에 몰랐던 소식도 접하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 담아두고 전하지 못했던 뭉클한 사연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가족애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거기에는 이제 말하자면 뭐 대가족도 있고 소가족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효문화도 들어와 있고 네. 서로 또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다 들어있는데 손편지는 누가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손편지라 하면은요, 네. 그냥 뭐 안부 정도 네. 또 뭐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가 사실은 다수였는데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인데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정도의 편지를 지나서 이제는 오히려 윗 사람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어떤 활동으로 요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보는 그리고 또 먼저 효를 받기보다는 그리고 대접을 받기보다는 먼저 다가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손편지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지금 뭐냐면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쓰기도 하고 네. 또 자녀들이 부모한테 쓰기도 하고 부부간에도 쓰고 이렇게 그건 관계 없는 거네요. 그래서.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서로 동기간이라든가 예. 친구 사이라든가 또 선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한테 그동안 말로 표현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손편지로 씀으로써 감동을 또 주는 기회가 됐고요. 예. 또 사실은 요즘 그 SNS가 워낙 발달하고 뭐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는 뭐 기회도 많긴 하지만 이게 감동적인 사연이라든가 가슴 속에 묻었던 속마음들을 다 표현하기는 힘들잖아요. 느낌이 또 다르죠, 손편지하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손편지를 씀으로써 더 가족애도 느끼게끔 만들고 또 평소에 느끼지 못한 감동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손편지 공모전도 여셨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 효행청소년단과 네. 또 우리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농촌여성신문이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손편지 쓰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연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공모는 했지만 또 그 편지를 쓴 대상에게 꼭 이제 전달하는 과정까지 하고 있고 또 많은 사연들을 모아서 책으로도 만들 생각입니다. 야, 그 감동적인 사연이 많겠는데요? 네.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다 감동적인 사연들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예, 할머니에게 이런 편지도 있고. 네, 말이에요.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 와중에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도 될까요? 그럼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예. 이게 병원에 그 입원해 있던 엄마를 이제 자신이 모시면서 엄마한테 하지 못한 부분들을 편지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잠깐 몇 줄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게 딸이 엄마인데 쓴 편지인데요. 내용에서 보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내 엄마. 동생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요양병원에서 모시고 나온 지 어연 10개월.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몰라보게 좋아져서 84살이라는 청춘 할머니가 되어가는 모습에 나도 놀라고 32살의 남편을 사별하고 5남매를 강인하게 키우셨던 우리 훌륭하신 엄마라는 그 부분들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연을 보면 집안의 며느리를 드리면서 정말 성물 같았다는 며느리의 표현, 시어머니의 표현, 이 감동적인 또 글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은, 다혜 엄마야, 너희들이 우리 가족이 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 너희들이 선물처럼 우리 곁에 와줘서 반갑고 변함없이 밝은 표정으로 있어줘서 고마워. 3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실 적에 아버지의 키움에 도움이 된다며 열차를 타고 식사를 나누며 빠짐없이 손주들과 병문안 와준 일들을 잊을 수가 없구나 하는 사연들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동기 간에 또 이 갈등을 해소시킨 손편지 선물로서 시켰던 내용이라든가 부부 간의 애절한 사연들을 서로 표현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많은 사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공모전도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모아서 책도 내고 요거 좀 더 확장을 잘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계획이 있나요?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까지 계속 이런 손편지 공모전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연말에 또 감동적인 사연들을 모아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이제 활동하시는 것도 쭉 들어보니까 역시 그 농촌에는 여성분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자, 앞으로 이제 이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 좀 구상을 말씀해 주시죠. 여성 농업인 단체인 만큼 우리 여성 농업인 권익 신장에도 많이 힘을 써야 될 것이고 농촌의 주역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단체에서 나름대로 힘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그 단체가 그 지역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꾼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저장식품이라든가 개발식품이라든가 다재다능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이런 숨은 실력들을 소비자들한테 소개시킬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여성 농업인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우리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세종시에 1000평이 넘는 땅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10만 가까운 회원들의 소망인 우리 농촌 여성 회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농촌 여성 회관. 농촌 여성 회관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도시민이 와서 농촌과 같이 체험할 수 있고 또 많은 교육을 함으로써 또 농촌 여성들 질 향상에도 도움 될 수 있는 교육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기관을 우리 단체에서 농촌 여성을 위해서 우리 단체만이 아닌 농촌 여성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꿈을 이루는 게 제 꿈이기도 하고 우리 단체의 꿈이기도 합니다. 꼭 그게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저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 전국의 여성 농업인들에게 우선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사실 우리 단체가 농업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자부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정말 도시민이 농촌에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정말 살맛 나는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전국에 있는 여성 농업인들도 우리 단체와 함께 손잡고 농촌의 계몽운동을 시작했듯이 잘 사는 농촌을 만들고 개척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리고 도시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성 농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체와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편분에게 또 한 말씀 하셔야죠. 제가 저희 시어른들께서도 도움이 있었지만 제가 농촌 안악으로서 우뚝 설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생활개선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계기도 남편의 도움이었거든요. 남편의 희생과 그리고 격려 그리고 또 함께
마음 고생을 해준 덕분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편도 영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저 또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많은 힘을 주신 분이라 늘 존경하고 또 감사하고 제가 또 임기 끝나면 정말 남편이 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가 또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남편분은 지금 그러니까 저 축산 네. 한우인가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한우 농가입니다. 그래서 축산을 하고 있고요. 또 축산을 하다 보니까 수두작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우리 강릉에 있는 축산농협 조합장으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 분 다 부지런하시네 보니까. 네. 자, 좋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네. 우리 MBS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농업인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체가 정말 농업을 주도하는 그런 단체인 만큼 우리 단체와 더불어 정말 농촌을 살맛 나는 농촌으로 만들고 또한 도시민이 찾아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농촌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단체와 함께 농촌 발전에 힘을 쏟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도시와 농촌의 협동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특히 남성과 여성의 또 협동 이런 걸 통해서 더 큰 발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농촌 공동체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성 농업인들은 농촌 마을을 지탱하고 농촌 문화를 개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농업 생산과 농업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늘면서 사실상 농촌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농촌,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희망찬 농촌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